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9월 10일 하나전 직관 리뷰고요. 네, 0대 13으로 아주 대패와 또 처참한 경기로 지면서 5연패고요. 승패 마진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비디오 없이 말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비디오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쭉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 또 많은 분들이 사실 댓글로 좀 계속 그 얘기가 나오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생각은 다양한 거니까 그냥 쟤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도 좀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오늘 경기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자 일단은 뭐 너무나 경기 내용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처참하고 창피하고 아주 사실 뭐 쓰레기 같은 경기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그냥 프로의 경기가 아니었죠. 네, 프로의 경기가 아니었고 정말로 죄송해야 되는 팬들한테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내야에서 실책이 5개가 쏟아졌고 이거 말고도 또 기록되지 않은 실책성 플레이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못 믿을 실책이 쏟아졌고 근데 실력도 없는데 성의도 없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합산해서 22대 1이라는 아주 뭐 치욕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어제 오늘 다 봤기 때문에 직관을 좀 묶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경기씩은 이렇게 지는 경우도 종종 많이 나오죠. 야구라는 게. 근데 두 경기를 연속으로 같은 팀하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더구나 다음날 경기가 더 심각하게 안 좋은 경기로 지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올 시즌 롯데가 뭐 계속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어찌됐건 없는 실력을 짜내든 뭐가 됐건 어찌됐건 하나하고 또 비슷한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있는 팀인데 이렇게까지 수준이 전혀 다른 경기를 이틀 연속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틀 동안 스코어가 합계가 1대 20인데 하나는 그 이틀 동안 22득점을 했고 29안타를 때렸고 7볼넷에 실책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롯데는 이틀 동안 1득점에 안타 7개, 7볼넷에 실책을 7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은 실책이 한 개도 없고 한 팀은 이틀 동안 7개 했다. 그러니까 안타를 7개 때리는 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책을 7개를 이틀 동안 했다는 거는 정말로 창피한 일, 부끄러운 일, 정말 프로의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실책도 어떤 뭐 어려운 타구라거나 뭐 실책이 될 만한 타구가 한 개도 없었죠. 전부 다 기본적인 타구가 처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거의 보네드성에 가까운 그러니까 송구가 이상한 데 간다거나 뭐 그런 플레이들 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경기를 이틀 동안 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요. 오늘 경기를 좀 시간 순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1회 초는 너무 쉽고 당연하게 이제 2점을 주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게 8월 연패 기간부터 그냥 1회 한두 점 주는 경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당연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인데 2점을 줬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2점을 주고 시작하면 사실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늘도 점수를 주고 시작하는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참 참담한 일이죠. 그리고 그 너무 쉽게 점수를 준다.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야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아무튼 점수를 주고 시작을 했고 1회 말에 정말 또 참담한데 참 익숙한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한태양 선수가 단타성 타구를 날렸는데 이 안타성 타구가 하나 우익수인 이진영 선수가 잔디에 발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졌어요. 굉장히 사실 또 위험하게 넘어지고 또 파에 다친 것 같은데 이진영 선수가 별 부상이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 단타가 3루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3루타를 얻었죠. 그래서 무사 3루를 갖다 놓고 출발을 우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야구팀이면 여기서 한 점 만회를 해야 되는데 고승민 선수가 결국은 이제 무사 3루에서 못 불러들이고 물론 잘 때린 타구였습니다만 이게 3루수 노시안 선수의 허수배에 걸렸는데 근데 이게 잘 때린 타구가 허수배에 걸렸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제 좀 민망한 것 같은 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운이 없다기보다는 결국은 그 상대 수비를 벗어날 만한 타구를 못 만들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하루 이틀이면 운이 없는 건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또 몸에 맞고 나서 1사 1삼루의 레이스 선수인데 레이스 선수 타석이 기대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생각부터 기대가 안 되고 병살이나 삼진이 아닐까라는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게
보는 사람만 이런 생각에 빠진 게 아닐 것 같다는 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이런 찬스가 생겼을 때 어떤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벌써 지고 들어가는데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고 마찬가지일 것 같고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찬스를 즐기는 게 아니고 압박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렇게 레이스 선수가 삼진을 먹고요. 김민성 선수가 파울 홈런을 때렸는데 그 후에 이제 모두가 우려했던 헛스윙 삼진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참 파울 홈런의 헛스윙 삼진이란 이런 뻔한 클리셰도 피해가지 못하는 팀인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리고 또 1회 초에 1회에 찬스가 무산이 되고 나서 타선이 식물이 돼버리는 것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패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팀의 현주소가 이렇다라는 건데 오늘 경기도 그거를 못 피해갔고 뭐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됐고요. 근데 오늘은 더 안 좋았던 거는 이 뒤에 이제 수비에서 너무나 기본이 안 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게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회 초에 심우준 선수의 유격수 땅볼 실책이 너무나 평범한 땅볼이었는데 이게 또 주자가 있고 또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가지고 유격수 민재 선수가 너무나 그냥 쉽게 실책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실책을 한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실책을 한다고 해야 되나? 실책을 했고 또 이어지는 근데 그 손아섭 선수의 타구는 또 전민재 선수가 원래 잘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또 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민재 선수 특유의 좀 부드러운 수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때 또 나왔고 그리고 리베라토 선수의 투수 직선타를 관보아 선수가 또 독심 회수를 하면서 일단은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한번 넘어가면은 사실 야구라는 게 2회 말에 뭔가 좀 반전의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롯데는 그럴 만한 힘이 없죠.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무기력하게 손호영 2구의 아웃, 나승엽 4구의 아웃, 전민재가 2구의 아웃. 그러니까 힘들게 실책까지 겹쳤는데 점수를 안 주고 관보아 선수가 막았는데 이어지는 상황에 타자 3명이 공 8개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뭐 이 경기를 흐름이 뒤집을 만한 전기가 마련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3회 초에 실책 파티가 나오면서 경기가 이때 이미 넘어가 버립니다. 문현빈 선수가 1루 땅볼을 쳤는데 이게 이제 굴러가는 게 약간 1루 쪽으로 굴러가는데 약간 먹힌 느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뭔가 불안한데 나승엽 못 잡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귀신같이 나승엽 선수가 공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못 잡는 건 못 잡는 건데 그러고 못 잡고 공 방향도 잃고 송구를 급하게 하면서 또 송구가 뒤로 빠져요. 근데 그러니까 뭐 총체적 난국이 또 발생을 한 거고 나승엽 선수가 이런 미스가 올 시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나는 것만 5번 6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악송구 나온 거는 또 포수 손성민 선수가 1루 더가웃 거의 끝쪽에 엄청 빨리 백업을 들어가면서 이건 백업 플레이 진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찾아서 칭찬을 해주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인 플레이인데 백업 플레이를 정말 잘했어요. 이거는 정말 잘했고 그리고 근데 나승엽 선수가 수비가 작년에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수비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땅볼 수비가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뭘 했길래 수비가 이 모양이 됐는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이게 왜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뭔가 개선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게. 네.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 실책 이후에 노시안 최은성 선수를 연속 삼진으로 잡으면서 또 관보아 선수가 힘을 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비를 못 믿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그 힘을 많이 줘가지고 9위로 올려가지고 삼진이 잡았는데 김태현 선수 보이닛 이후에 실책으로는 기록이 안 됐지만 오늘 한 수비 실수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옵니다. 지금 이 사진 상황인데 낮게 뜬 내야 뜬 공인데 이게 좀 애매하게 뜬이 떴습니다. 근데 이거를 절대 못 잡을 타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낮게 뜬 게 엄청 낮게 뭐 라인 드라이브 송도 아니고 그냥 포물선을 그리는 타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3루수 손호영 유격수 전민재가 겹치면서 이게 서로 미루는 모양새가 나오다가 전민재 선수가 코를 뒤늦게 했는데 이미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호영 선수가 이걸 비켜주지도 못했고 약간 손호영 선수가 시야를 가리는 모양새가 되면서 전민재 선수가 이 타구를 못 잡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실책으로는 기록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한 실책 중에 이게 제일 어처구니 없고 제일 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형태의 어떤 실책성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타구 까거나 뭐 더듬거나 흘리는 건 되게 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좀 창의적인 미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감탄했습니다.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기가 차가지고 이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런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제 하주서 선수가 저 타구로 1타점 적시타가 됐고 그 뒤에 최지현 선수가 또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가 이미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어서 심우준 선수의 2타점까지 나오면서 그냥 경기가 끝이 났죠. 그러니까 저 지금 요 수비가 없었으면 우리가 3회에도 실점을 안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안 하는 상황인데 진짜 뭐 보고도 못 믿을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3회에 넉점을 주고 경기가 0대2도 사실 팀 분위기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분위기인데 0대6이면 이미 게임이 끝났죠. 게임은 끝났고 이제 게임이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이제 남은 이닝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못하는 걸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남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나마 이 참사 분위기를 이 손성민 선수가 또 심우준 선수의 2루 도루를 저지를 하면서 여기서 일단 막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성민 선수가 오늘 3회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백업 플레이도 잘했고 송구도 본인의 명불허전 모습 보여줬고 그래서 수술 이후에 도루저지 부분마저 좀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그 부분은 적어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타격에도 문제가 많고 근데 오늘 뭐 블로킹은 그래도 막 크게 눈에 띄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잘했습니다. 그렇고 4회 초에 0대6이라 가지고 뭐 이길 생각이 전혀 안 들기는 했는데 노시안 선수한테 또 2타점 내주면서 또 0대7이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민재 선수가 또 좋은 수비로 땅볼을 잘 잡았는데 이게 더블 플레이는 안 됐습니다. 더블 플레이가 안 되면서 이게 이때 안 끝나고 좀 이닝이 이어진 것이 좀 그 힌트는 아니고 약간 실마리가 됐는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주 높이 뜬 김태현 선수의 내야 뜬공인데 굉장히 평범했거든요. 굉장히 평범했는데 근데 이게 보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너무 수비 실책이 계속 나오고 팀 분위기도 너무 다운이 돼 있고 그냥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평범한 내야 뜬공도 채공 시간이 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보는 사람도. 근데 보는 사람이 그러면은 하는 사람은 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태양 선수가 못 잡으면서 또 어이없는 실책이 나왔고 네, 이걸로 또 홈인이 되면서 0대8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승부가 0대7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승부에 영향을 주는 실책은 아니었겠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타구 처리가 안 되면서 여기부터는 이제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그 1루 쪽에 계신 팬분들도 이제 하나의 플레이에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뭐라도 즐거워야 되니까요. 야구장 왔으면. 그런 취급을 당해도 싼 플레이들을 했고요.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 자체가. 그래서 한태양 선수도 이런 거는 해야 되는 플레이인데 기본적인 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잘못한 거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한태양 선수 사랑단이라지만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플레이예요. 나와서도 안 되는 플레이고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는 플레이가 나왔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심각한 거는 수비에서 이렇게 각종 서커스 쇼를 펼치고 있는 동안 공격에서는 2회말, 3회말, 4회말에 3자 범퇴로 그냥 삭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회 말까지만 해도 경기가 사실은 2점 차였고 저때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회 말에 그냥 너무 쉽게 공 8개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냥 동력을 잃었고 그리고 3회에 넉점 주고 나서 이미 경기가 넘어갔으니까 뭘 해볼 생각도 안 들었겠지만은 그래도 발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 느끼기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어차피 졌고 우리 5강 못 가고 하니까 대충 하고 그냥 빨리 들어가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진짜 자격이 없는 플레이들을 보여줬다. 어제 오늘 이 부분은 강하게 지탄을 받아야 되고 팬으로서 이 부분은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게 느껴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은 옛날 같으면 진짜 온갖 쌍욕이 날아들고 온갖 그런 게 날아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런 게 사실 맞는 건 아니니까 안 하겠지만 물론 뭐 제가 그냥 뭐 일개 유튜버입니다만은 이거는 진짜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정말 창피한 플레이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그라운드 안에서 있는 안 좋은 플레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5회 초에 너무나 안타깝던 선발 간보아 선수가 이제 내려갑니다. 사실 간보아 선수는 오늘 8실점인데 그 자책은 3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간보아 선수는 그냥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수비 실책을 간보아 선수가 있는 동안 4개를 했단 말이에요. 수비에서. 네. 3개를 했네. 3개인데 앞에 실책성 플라이까지 4개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본인이 어떻게든 또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간보아 선수 너무나 그냥 마음이 안타까웠고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5회 초면 경기가 지금 8대0, 0대8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박진 선수가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박진 선수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선발에 5이닝 던지고 내려갔고 오늘도 그러니까 불펜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선발이 오늘도 4이닝만 던지고 내려가니까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남은 5이닝은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필승조 3인방 말고 그리고 어제 나온 사람 말고 남은 5명이 이닝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가 5회 초에 0대 8인 경기. 그러니까 경기가 이미 넘어간 경기인데 여기서 사실은 필승조 역할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박진, 윤성빈, 정현수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0대 9로 더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제 31개를 던진 정성정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0대 11에서는 어제 또 나왔었던 박진영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를 내서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팀이라는 게 그냥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수비가 기본적인 타구 처리도 못 해주니까 이게 뭐 선발이 버틸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이틀 연속 4이닝을 던지고 내려가니까 V팬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엔트리 운영에 대해서 아쉬운 거 딱 한 개만 얘기하면, 지금이 확장 엔트리인데 야수를 벤치에 10명을 앉혀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유강남 선수가 출전 불가인 상태니까 가용 인원은 9명밖에 안 되는 것도 맞긴 한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했잖아요. 어제 경기를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선발이 빨리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V펜을 많이 썼단 말이죠. V펜을 어제 경기에서 4명이 썼습니다. 이민석, 정성존, 박진영, 김광현. 그러면 이렇게 터지는 경기에서 그 V펜을 안 쓸 거면 사실은 기니 좀 던져줄 수 있는 투수를 오늘 한 명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 정도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박승욱 선수를 내리고 전민재 선수, 정훈 선수를 올렸는데, 지금 이런 팀의 지금 벤치 멤버들을 봤을 때 정훈 선수를 꼭 올렸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물론 뭐 대타감이 진짜 없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대타감이 없는 거는 사실은 그냥 노준혁 선수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인 거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연쇄적인 거고 근본적으로 다 못해서 생긴 건데,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야구를 못하는 건 어떻게 뭐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5회 초까지 진행이 됐는데 경기가 이미 0대 8입니다. 뭐 끝났죠. 끝났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닝들을 좀 요약을 하면은 3번 정도 득점 찬스가 있었습니다. 뭐 이기지는 못해도 점수를 한 점이라도 내는 게 그래도 경기장에 온 팬분들에 대한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은 환호할 수 있는 순간은 줘야죠. 근데 어제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환호라는 순간을 줬는데 오늘은 한 번도 환호를 하기 못했죠. 5회 말에 손흥민 선수가 2루타 치고 나갔는데 무사 2루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득점 실패. 그 다음에 8회 말에 조세진 선수 보이네 전민재 선수 안타로 무사 1, 2루인데 여기서도 득점 실패. 9회 말에 레이스 선수가 1사 2루타 쳐가지고 1사 2루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득점 실패. 뭐 할 말이 없죠. 무사 3루 1회 득점 못 냈고, 5회 말에 무사 2루 득점 못 냈고, 8회 말에 무사 1, 2루 득점 못 냈고, 무사의 스코어링 포지션에 간 찬스가 3번 있었는데 한 번은 점수를 못 내는데, 문제는 점수를 못 내는 날도 있을 수 있는 게 야구인데, 지금 상황은 주자가 나가도 점수가 들어온다는 기대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적시타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전혀 기대가 안 되고 점수가 난다면은 상대방의 실책이 나와야만 점수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이미 야구를 보는 사람들한테 박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생각이 박힐 정도로 야구를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로 문제거든요. 그거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고, 야구를 소비자로서 소모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쌍욕은 하면 안 되겠지만 정당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들어야 되고요. 선수들과 팀은 그 비판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야구라는 어떤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구라는 상품을 선수들과 구단이 만들어가지고 팬이라는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건데, 상품이 어쩌다가 불량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불량률이 7-80%에 육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뭐 팬이라는 게 되게 뭐 낭만적인 단어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소비자거든요. 야구라는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고 그리고 못하는 데다가 뭐라도 물고 늘어져 보려는 의지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고, 앞에 얘기했듯이 그냥 선수단을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는 분위기 같이 느끼는 게, 어차피 오늘은 진 경기고 또 우리가 어차피 5강 탈락했고 뭐 하루 이틀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 못 가면 벌써 8년째인데 뭐가 문제람? 적당히 대충하고 시즌 마무리해야지, 쉬어야지, 요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어제 오늘의 어떤 처참한 수준이, 그리고 그 앞에 연패 기간부터 이어져오는 이 눈뜨고 보기 힘든 어떤 무기력함의 연속들이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경기가 점수 차이가 많고 뭐 지는 경기지만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를 보면은 그래도 비슷하게 경기는 했거든요.
점수 차도 그렇고. 근데 실력이 여기까지인 것도 맞는데, 근데 무엇 때문인지는 저희가 뭐 밖에서 본 입장에서 알 길이 없지만 뭔가 경기에 집중할 만한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과 저번 주만 해도 우리가 롯데가 그래도 경기 같이 하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디테일 같은 거에서 많이 딸리고 하긴 했지만, 당장 지난주만 들여다봐도, 지난주만 봐도 우리가 금요일에 SSG한테 5대7로 졌어요. 그러니까 벨라스케즈 선수가 난조가 심각했던 거 말고는 그래도, 물론 뭐 홈런으로 점수를 넉점 내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 가치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일 목요일은 쉬었고 3일에도 KT한테 8대9로 한 점 차로 졌잖아요. 끝내기로 졌다. 그러니까 물론 끝내기 과정이 안 좋았지만 어찌됐건 야구 경기 같은 걸 했잖아요. 그리고 9월 2일 화요일에도 1위 LG를 상대로 2대3으로 아주 그래도 끈끈한 경기를 했고요. 9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지난주만 해도 그래도 야구 경기 같은 걸 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이렇게 와르륵 하는 거는 어떻게 대체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는 실력 외적인 어떤 문제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내야 오실책, 그리고 못하는데 성의도 없는 경기력.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정말 내놓아서는 안 되는 야구 경기라는 상품을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뭐 감독님에 대해서 뭐 계속 응원을 하시고, 그래도 김태형 감독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부터는 이제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생각이 다른 건데 이게 아무래도 좀 감정적인 부분으로 충돌이 계속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답변을 안 했는데, 그냥 요 방송으로 제가 그 김태형 감독에 대한 다른 생각들에 대한 답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이 남은 경기가 12경기인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정말이지 한 경기도 이기겠다는 생각이 한 개도 안 들어요. 일단 선수들이 기본적인 플레이가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발악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 정도로 단체로 나사가 빠지는 거는 벤치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까지, 그러니까 8월 초까지 야구를 잘할 때도 같은 선수들이거든요. 야, 물론 이제 뭐 선수들이 조금씩 면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근본적으로 선수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지, 같은 선수들인데 같은 선수들로 플러스 13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진짜 야구가 아닌 수준의 어떤 경기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에는 선수만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벤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선수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벤치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맞는 말씀인데, 근데 저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오늘 경기같이 선수들이 죄다 나사가 빠진 플레이를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선수 책임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 선수단의 관리를 하고 이끄는 벤치의 책임이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성인이고 프로 선수고 개인 사업자인데 뭔 감독과 코치가 그런 것까지 챙겨줘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 안 해줄 거면 감독이나 코치가 필요가 없죠. 그거 하라고 있는 게 감독 코치인데. 그러니까 지도자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야구가 골프처럼 개인 운동도 아니고 단체 운동이면 그런 거를 해주는 게 벤치 역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구에서 감독이 매니저잖아요. 매니저라는 거는 결국은 감독의 역할이 선수단을 잘 관리하고 선수들을 잘 이끌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개개인의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해라는 게 감독이라는 역할인데, 근데 김태형 감독이 결국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수 기용,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엔트리 관리, 그리고 너무나 좀 뒤를 생각 안 하는 엔트리 관리,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포지션에 구멍이 나고, 그래서 안 해야 될 멀티 포지션을 하고 거기서 많은 실책들이 발생을 하고 그걸로 연계돼가지고 잘 치던 선수의 타격감이 무너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시즌 내내. 그리고 압도적인 2연투와 3연투 투수들의, 그리고 보직이 없는 애니콜 불펜 운영,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냥 내 결정이다라는 멘트로 이해가 되는, 이해를 해줄 수 없는 감독의 감정적인 발언들, 이 자꾸 쌓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거는 성적인데, 그 성적마저 이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플러스 13에서 마이너스 2까지 한 달 정도 된 시간 만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를 보는 사람도 이제 인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경기를 뛰는 사람에게 더하면 더해지 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감독의 권한이나 적으면은 뭐 모르겠는데 김태형 감독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선수단을 운영을 하고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태형 감독이 올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팀 운영에 정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건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김태형 감독은 올 시즌을 운영하면서 작년부터도 그랬고 큰 힘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근데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고 있으면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선수단 운영에 실패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못하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무한 어떤 선수 구단 경기 운영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한 거고, 물론 선수들의 기본 실력이 미흡한 것도 맞고요. 선수층도 얇고요. 그리고 그런 팀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채웠고, 뭐 정철원 선수, 전민재 선수 이렇게 채웠고, 그리고 또 김상진 코치를 통해 가지고 미완의 투수들 뭐 윤성빈 선수를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좋은 투수로 만들어서 불펜진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두텁게 만든 거는 김태형 감독의 공이 맞고 대단히 큰 게 맞습니다. 그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고 큰 업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12연패 기간 동안 선수가 해내야지라는 자세로 일관을 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내 결정이다라는 발언으로 대표되는 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선수들의 분위기가 12연패 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안 좋고 경기력도 더 삼담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패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오늘은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오는데 어떻게 팀의 수장인 그리고 절대 권한을 가진 감독의 책임이 없을 수가 있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즌 중간에 왜 지지한다고 해놓고 말 바꾸냐, 이건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삼성전 대 벤치 클리어 났을 때 제가 김태형 감독이 먼저 자리 박차고 나가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지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감독이 우리 선수들이 지켜주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김태형 감독이 우리 선수를 지켜주고 있느냐,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수든 투수든 지켜주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요. 투수들은 어떤 특정한 보직도 없고 연투도 압도적이고, 그렇다고 연투를 하는데 어떤 연투를 감내할 만한 상황에서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냥 연투를 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야수들도 어떤 본인이 그 픽한 선수들은 무한한 기회를 주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너무나 적은 기회를 주고 적은 기회를 못 살면 바로 2군으로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지금은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수를 지켜주지 못하는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지지를 했을 때는 우리 선수를 지켜줬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팀이 답이 없고 무언가 변화를 줘야 한다면 감독이 나가는 게 맞지 선수가 나갈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수들도 불성실하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연습도 소홀히 해가지고 야구를 못하면 지타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정신을 차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잘 다루어가지고 좋은 선수를 이끌어내는 게 감독, 그러니까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선수들이 알아서 해야지, 선수들이 살아나야지, 이런 태도로 시즌 내내 일관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감독이 매니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감독의 책임이 선수들의 책임보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면 결국은 그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감독의 문제죠. 말 그대로 감독해야 되는 감독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고정 1군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20명의 선수들이 단체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선수들을 전부 다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팀의 주전 선수들이라 할 수 있는 20명의 선수들이 뭐 야구도 못하고 뭐 성실하지도 않고 그냥 뭐 대충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선수들을 단체로 방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팀이 굴러가질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해요? 그러니까 롯데 자이언츠 구단 자체의 병폐가 깊고 근본적인 변화는 구단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저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야구 오래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제가 인생을 34년 살았는데 그중 만 20년을 꼬박 전 시즌을 다 챙겨봤으면 적게 본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안 바뀌는 걸 너무 오랜 시간에 봐오셨잖아요, 다들. 근데 안타깝게도 롯데 구단주는 야구를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구단의 장차 이어받을 그룹 3세도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롯데가 야구단을 내놓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구단 사정, 그러니까 그룹 사정이 지금도 어렵고
그런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한 재무지표 이런 건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롯데 그룹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단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너 일가가 야구를 좋아하고 그래도 롯데라는 큰 기업 입장에서는 야구단을 운영하는 돈이 어떤 그룹의 희청일 정도로 부담되는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은 야구를 보는 입장에서는 구단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면 변할 수 있는 것들이 기대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김태형 감독이 위에서 언급한 사유들이 자꾸 쌓여가는데 그것들을 그래도 커버 칠 수 있었던 어떤 성적만을 무너져 내리면서 선수단 장악에 실패를 했고 리더십이 이미 무너진 리더인데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안고 2년을 더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선수들한테 그런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생각하는 게 틀린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선수단 장악에 실패를 하거나 선수단과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신뢰관계가 무너진 게 아니고 그냥 선수들이 야구를 진짜 못하고 근데 그것을 김태형 감독이 열심히 조련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 주어가지고 그래도 8월 초까지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이게 근본적인 실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한계에 부딪혔고 그리고 남은 2년을 이제 그 부분들을 잘 메우고 부족한 전력도 이제 뭐 좋은 외국인 선수라든가 FA 보강으로 채워가지고 팀이 강해지면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까지는 김태형 감독이 딱히 뭐 답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큰 틀에서는 2년 더 계약 기간을 채우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남겼었는데 이번 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오늘의 투수 운영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대로 틈이 두다가는 진짜 우리 팀에 남는 투수가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더 이상 좀 보기가 저는 힘들어요. 못 보겠어요. 감정적으로 선수들 다루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선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편가르기 맞아요. 이게 편가르기 맞는데 저는 선수 편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냐 감독이냐면 저는 선수 편이에요. 선수가 남는 게 맞아요. 감독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 개인 의견을 명확히 남기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건 이 팀 야구를 평생 봤고 만 20년 동안 거의 정경기를 챙겨보면서 저는 선수 편이에요. 감독은 바꾸면 그만이지만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선수들 지켜주는 사람이 우리 감독님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태형 감독은 우리 선수들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 저는 김태형 감독에 대한 제 생각이나 의견은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날 이후로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 뭐 거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날 이후로는 감독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결과가 나오면 전달을 할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경으로 못하는데 경기 보러 가는 팬들도 책임이 있다. 이거는 저는 진짜 동의를 절대 못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시경인데 경기를 보러 가는 팬들이 대단한 거죠. 경기는 야구팀이 못하는데 그냥 야구가 좋아서 아니면 그냥 야구 응원 문화가 좋아서 아니면 그냥 바람 쐬러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아서 진짜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잘생긴 선수 보러 가고 싶어서 뭐 어떤 사유건 간에 돈 내고 시간 내서 보러 가는 팬들이 어떻게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냥 이건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야구를 정말 못하는데도 어떤 사유에서건 야구장을 찾아주는 팬들은 무조건 고마운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 스포츠라는 게 팬들이 있어야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정상적인 프로 선수면 이렇게 못해도 경기장을 찾아주는 팬들이 있으니까 막 대충 해야지 이럴 게 아니고 이런데도 찾아주는데 진짜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그 선수들을 이끄는 감독과 코치들이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강조를 해야 되고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최이암 고려대 농구 감독이 너희들이 생산성 없는 공놀이 하는데 왜 사랑받고 돈 받는지 아냐.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최이암 감독은 고려대, 그러니까 대학교 감독이건 좀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 선수들이 대학생 다 나이가 많고요. 다 어리고 젊고 그런 만한 거를 못했고 특히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개인 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거치면서 그런 거에서 아직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그래서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진짜 매니저 가 100% 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야구는 어떤 스승의 개념이 계속 존재를 할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일깨워 주는 것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노답 경기를 보고도 무슨 사인을 받고 싶어 줄을 설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같은 경기 뭐 꼴도 보기 싫거든요. 꼴도 보기 싫은데, 근데 스포츠라는 게 경기를 이렇게 무겁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진짜 가벼운 오락으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받는 게 이 선수들을 무슨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유명한 사람이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잘생기고 멋지니까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싶다. 그게 왜 잘못된 마음이에요? 저는 이거는 동의를 절대 못해요. 그게 왜 잘못된 마음입니까? 그리고 이게 돈 받는 업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나 무겁게 보시는 분들이나 같은 취미거든요. 같은 취미인데 이게 뭐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무슨 낮은 수준의 팬이고 엄청 무게고 보는 사람들은 무슨 높은 수준의 팬이고, 그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취미의 등급을 나누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런 거예요. 클래식 좋아하면 고급 인간이고 대중음악 좋아하면 저급 인간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생각이고, 실력에 비해서 과도한 끼를 누려가지고 그거를 주체를 못하고 실력을 안 가다듬는 선수들이 1차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 야구부장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이거는 진짜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 귀한 응원의 귀한 줄을 모르는 선수들을 일깨워주지 못하는 감독과 코치도 지도자로서 2차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감독과 코치가 왜 있냐, 그 선수들을 안 되는 부분들을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라고 있는 건데 그걸 못해주면 감독과 코치가 왜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이 어떻게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KBO 리그가 자리를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다 관중을 넘겼고 롯데가 지금 150만 관중을 돌파할 수 있는 페이스를 보고 있는데 이건 실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야구 못한다고 무슨 무관중 운동을 하고 그런 건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면 150만 관중이 한 시즌에 들어온다는 거는 사직구장이 2만 3천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정경기 매진을 해야 가능한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2만 3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야구를 진짜 진지하고 무겁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은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이신 거고 그분들도 대단히 소중한 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만 해도 그 제 앞에 제 주변에 어떤 환경이었냐면 진짜 야구를 진지하고 진짜 무겁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단체로 그냥 회식으로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이제 후반이 돼가지고 아까 말했던 9대0, 0대9 이렇게 지금도 되어 있는데, 근데 정말 순수하게 야구 응원하는 게 좋고 그냥 야구 자체가 좋아서 제 앞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냥 경기 상관없이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또 타주 흉내도 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저는 뭐 싸우자는 거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말로 싸우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네. 이거는 저는 타협이 안 됩니다. 이건 진짜로. 이거는 어떻게 그냥 내가 내 시간 내 가지고 즐거워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저는 뭐 무슨 욕을 하셔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건 욕 먹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면 이건 제가 타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취미 생활을 보러 가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고,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물건이 잘못됐으면은, 야구 경기력이라는 물건이 잘못됐으면 물건을 만든 사람이 비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죠. 물건을 만든 야구 경기라는 물건을 만든 선수, 감독, 구단이 비판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지, 같은 상품을 산 사람끼리 물건을 사지 말라 하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이 하자가 있고 별로 퀄리티가 별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돈 주고 사고 싶다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기념품 같은 거예요. 굿즈나 그런 거를 이 돈에 이걸 주고 산다? 문제일 수 있죠. 근데 누가 주라고 뭐 협박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사는 건데 그거를 안 산 사람이 니들이 그런 걸 팔아주니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건이 불려도 그냥 내가 사고 싶어서 사고 그 사는 게 내가 즐거운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소신이나 주관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뭐 안 맞는 분들은 그냥 안 맞으시는 거니까 뭐 제 채널 그냥 차단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 안 맞는 분들은 제 채널 보시면 서로 불쾌할 거라서 안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뭐 오늘 경기와 또 어제 경기까지 묶어서 이 참 나와서는 안 되는 경기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김태형 감독에 대한 저의 생각, 그 다음에 팬들에 대한 저의 또 견해, 이런 것도 좀 밝혔는데요. 제가 그 두 부분,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제일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제가 제일 어떻게 답을 안 했던 게 그 두 부분입니다. 감독님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이 지경으로 하는데 가는 뭐 팬들이 문제다라는 거. 근데 뭐 이걸로 제가 이제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뭐 따로 뭐 얘기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뭐 제 얘기를 작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저도 제 개인 견해를 밝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이것도 안 좋게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근데 감독님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셔도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시선을 말씀드린 건데, 앞에 얘기했던 그래서 경기 가는 팬들이 문제다는, 이거는 전 타협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맞으신 분들은 제 채널 차단하십시오. 네, 그거는 저도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피차 사이버상에서 불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 생각 맞으시는 채널을 보시는 게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생각 다르신 분들 댓글로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기분 안 좋아지는 거 싫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고, 내일은 나균환 선수 대 김도현 선수가 이제 기아 광주에서 맞대결을 하는데, 우리가 또 김도현 선수한테 굉장히 안 좋았죠. 2승 무패, 나균환 선수 0승 무패 4.56인데 지금 뭐 다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팀이 누가 나와도 지금 이길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은 경기를 다 지지언정 그냥 선수들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아프고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무사히 시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소망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또 내일도 지켜보고, 네, 이제는 저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선 벗어날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오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건데, 참 야구가 뭐길래 결국은 롯데가 야구를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아휴, 뭐 안타깝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가 한계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별로 듣고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야구 못하면 영원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물론 점진적으로 실력을 채워나가면 되겠지만, 굳이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팀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는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이까지 갔는데 벽에 부딪혔고, 그 정도는 뭐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성적이 안 좋고 실력이 없었던 팀이 사실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야구라는 게.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를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주저리주저 말이 길어지는데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뭐 아무쪼록 뭐 저야 올해 방송을 각 잡고 하는 거라 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신 분들은 취미니까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다른 거 그냥 이제 날씨 좀 풀렸으니까 다른 취미를 좀 즐기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